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벌써 올해가. 아, 진짜 이렇게 늘 이때쯤에 하는 이 평범한 말 안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빨라요? 그쵸? 네. 올 한해 우리 기자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만난 일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어떤 일이셨어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로또 사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뭘 지금 다 끝났구만. 며칠 안 남았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보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그죠? 많았죠. 네, 좋은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생생경제를 진행하게 된 거.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순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내년에 대한 전망이 이제 이때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뭐 경기 전망, 성장률 전망, 유가 전망. 근데 이 전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네. 물론 근거를 가져가지만 이거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연말에 네. 연초에 했던 예측과 얼마나 맞았나? 저희가 항상 해보는데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트렌드를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한데요. 예를 들면 내년에 이제 경제가 좀 상승할 것 같아. 혹은 하락할 것 같아. 요걸로 보시는 게 맞고 뭐 성장률이 뭐 2.7이다, 2.6이다, 2.5다. 이거 시간 지나면 잘 안 맞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유가만 하더라도 올 초에 우리가 국제 유가를 아마 하반기 되면 뭐 70에서 한 80달러는 넘을 것이다. 네. 봤는데 지금 50달러 됩니다. 막상 그거 따지고 보면 전망들 생각보다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경제 기자님들이나 뭐 몇 프로 오른다 보지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경기가 뭐 좋아진다, 유가가 오른다. 맞습니다. 뭐 이런 굵직굵직하게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보면 또 하도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특히 요즘은 외생 변수가 많죠. 뭐 당장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 딱 한마디에 주가가 달라져 버리고 우리 수출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을 이끌어갈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숫자보다도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또 우리 소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취향이 어떻게 바뀔까, 요걸 보는 게 아마 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내년도 트렌드 많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뽑았던 하나의 트렌드를 하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외식 트렌드를 뽑았습니다. 내년을 끌어갈 키워드 편도족을 꼽고 있습니다. 편도족. 네. 어떤 뜻입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워낙 잘 나와요. 네, 워낙 잘 나오죠. 예, 저도 그냥 뭐 간편하게 먹으려면 편의점 가서 많이 먹는데 지금도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산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편도족 확산이 우리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외식 산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자영업자들, 동네에서 분식점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느니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사 먹게 되면 그만큼 또 식당은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외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있죠. 가서 기다려야 되고 또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또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불만도 있는데 이 편도족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도시락만 먹으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심해지면 편의점 업계랑 그리고 편의점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또 잘 됩니다만 식당은 상대적으로 위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향후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를 또 잘 읽어야 또 새로운
어떤 또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서비스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요렇게 또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네. 문제가 됐었던 그 음식 평론가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너무 혼자서 계속 밥 먹는 문화가 발달되고 전문화되는 건 저는 좀 괜히 씁쓸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편의점에서 네. 물론 같이 먹을 수는 있죠. 네.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이런 편의점 간단한 음식들이 트렌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바쁘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알 수 없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편의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공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트렌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비대면 서비스화가 외식 산업에서 촉진될 것이다. 이것도 슬프니 제가 아까 말한 네.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면 맞아요. 기계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뭐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데 이 점점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또 배달앱도 많이 이용을 하죠. 배달앱도 역시 사람을 보지 않고 네. 우리가 앱을 통해서 맞아요. 원하는 음식을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식품부가 보기에 전망하기에 이런 아마 외식 분야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할 것 같아. 하나는 아예 종업원들을 보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음식점과 네. 그리고 아예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청만 하면 물건이 오는 그런 서비스로 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아마 그 외국에 아마 나가보시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외국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식당을 두고 장사하는 것보다 그냥 간판만 있고 물건만 만들어서 배달만 하는 곳 상당히 많습니다. 케밥집도 그렇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향후 변하지 않을까. 거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매장을 크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내년에는 조금 더 촉진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맞아요. 부담이 가다 보니까 네. 어차피 갈 일인데 그걸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저도 많이 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식당 앞에 가가지고 음식을 고르지를 못해요. 너무 맞아요. 복잡해가지고 저도 이 비대면 서비스 처음 들어왔을 때 한참 헤맸거든요. 앞에서. 그럼요. 네. 그리고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얼마나 압박인데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기술의 변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임대료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상암동만 해도요. 제가 단골로 하는 가게 2-3개가 문 닫았어요. 정말. 네. 너무 슬퍼요. 이제 버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인화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보통 무인화를 하면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어도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주방장만 있으면 되고 음식 만드는 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경비를 상당히 아낄 수가 있죠.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참 슬픕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도 가면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은 지금 비대면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데 트렌드 하면 좀 발랄하고 좀 경쾌하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슬퍼집니다. 네, 이게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제 인건비의 증가 이걸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트로 현상이 내년에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뉴트로는 뉴, 그러니까 새로움, 거기에다가 리트로, 복호를 합친 겁니다.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과거. 네. 과거 것이긴 과거 것인데 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는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과거 겁니다만 이게 새롭게 최근에 다시 영화로 나오면서 인기를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들 중에 보면 1960년 식당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복고풍은 복고풍인데 옛날 복고풍대로 똑같이 오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가미하는 형태가 네. 바로 이런 뉴트로인데요.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주 소비 계층이 여전히 40대랑 그리고 50대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새마을 식당 같은 거 그것도 생각하면서 아련하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10대나 20대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데 식당을 갔었는데 이거 옛날 건데 재밌네. 힙하게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뉴트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음식에도 나타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간판, 디자인, 건축 요런 부분에도 나오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패션에도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이게 상업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옷 이야기도 하셨지만 정말 제가 뭐 대학교 때 입던 벌써 20년 된 옷들이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네. 진짜 뉴트로 감성이 이제 상업적인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재개발들도 보면 과거는 옛날 건물들을 그냥 밀어버리고 빌딩을 세웠는데 맞아요. 요즘 뭐 서울이라든가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옛 건물 그대로 주면서 안을 카페로 바꾼다든가 맞아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뉴트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방직 공장 같은 네, 거 그대로 네. 분위기를 살려서 카페를 만들고 네. 익선동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자, 내년도 트렌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 김난도 교수님 네.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네. 네. 이 분석센터의 전망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거기는 어떤 전망했습니까? 네, 여기서도 저 몇 가지를 한번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뉴트로를 일단 네. 꼽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이제 카멜레온 존이 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카멜레온이라는 게 몸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한 매장인데 이 매장의 어떤 특정 공간에 좀 이질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카멜레온 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은행과 카페 그리고 이제 호텔과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사람을 끈다 이런 겁니다. 그 한때 제 기억에 스마트폰 판매장에서 카페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한쪽에서는 커피를 시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다가 잠시 나와서 또 새로운 신제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카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또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던 건물 중에 저 삼성동의 코엑스몰이 스타필드로 바꾸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마당 도서관이 들어와서 맞아요. 랜드마크가 됐죠, 진짜. 맞습니다. 예, 그 도서관이 이런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는데 네. 쇼핑몰과 도서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융합이고 결합인데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좀 더 확산된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가족은 뭡니까?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또 여성들의 그리고 이제 가족의 변화랑 관계가 네. 되는데 김 PD도 지금 맞벌이시고 그렇지. 집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지. 네, 항상 아이들 걱정 많이 하고 빨리 방송 마치고 우리 애들 맛있는 밥 한번 해주고 싶고 어머, 제가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밀레니얼 가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밀레니얼 가족은 뭐냐면 주로 이제 엄마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밥 잘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엄마들이 내년에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를 위해서 어쨌든 내가 희생을 하면서 빨리 가서 맛있는 밥을 해주는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이고 네. 일상적인 엄마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바쁘니까 맛있는 집에 가서 외식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쓴다. 혹은 약간 좀 여유를 갖는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는데요. 많이 바뀌어 있죠. 네. 제 YTN 라디오를 다니는 그 엄마들은 다 이렇고요. 네. 대부분 제가 보기에 제 세대 엄마들부터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나를 우선시한다.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엄마로서도 살지만 나로서도 살려는 그렇죠. 그런 의지와 노력들을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실용적인 부분도 있겠죠. 맞아요. 네. 뭐 밖에 나가서 뭐 그렇죠. 괜찮은 음식 사서 먹으면 시간이 전략이 되고 네. 또 설거지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굳이 많은 돈을 두고 굳이 집에서 밥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맞아요. 심지어 밖에서 식사를 해도 내가 집에서 하는 거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안 나고 많지 않으니까 많습니다. 가족 수가.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또 하려면 쇼핑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실용적이다라고도 사실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유행에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밀레니얼 가족까지 네. 했고요. 나나랜드는 뭐예요? 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나랜드는 나 자신을 말하는 나와 나의 랜드 이런 얘기니까 아주 자기애가 강한 네.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개성대로 살 것이야 이런 겁니다. 네. 그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아주 예쁜 여자들 혹은 뭐 잘생긴 남자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살을 뺀다든가 아니면은 뭐 피부 관리를 한다든가 남이 생각하는 예쁜 기준의 조건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나랜드 이제 이런 시점이 오면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네, 나 약간 뭐 살쪘지만 훨씬 건강해 보이지 않아?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개성대로 이제 사는 것을 이제 나나랜드라고 하는데 요게 내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많이 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요 예측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깡 많은 모델들 나가라 이런 지금 퇴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두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예컨대 모델 같은 경우는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잘생겨야 되고 또 몸이 또 슬림해야 되고 이랬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이제 약간 뭐 몸이 좀 넉넉해도 괜찮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TV를 보시면 아주 잘생긴 이런 멋진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네. 각 잡힌 그런 배우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해? 이런 분들도 연기만 잘하면 나오는데 그게 우리랑 친근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나랜드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씩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트렌드가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살펴볼 건 네. 이거야말로 제 눈이 확 커질 만한 내용이에요. 네. 라디오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제가 그 딜로이트 컨설팅이 낸 자료를 하나 보다가 저도 재밌어가지고. 네. 네. 무려 10페이지가 넘는 걸 제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다시 라디오 시대가 온다. 오, 행복해라. 네. 믿기지 않는데. 네. 이 선진국 성인 인구의 85%,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0억 명이 실제로는 매주 라디오를 청취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년에,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18세에서 34세의 90%가 매주 1회 이상 라디오를 청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올해도 그렇더라. 근데 올해보다 조금 더 증가한다. 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 가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사람보다 네.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프레디 머큐리가 들으면 기절하겠네요. 그렇죠. 라디오 가가까지 내면서 이제 네. 라디오 시대는 갔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라디오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이 청취율 그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조사 자체가 약간 잘못됐던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라디오에 노출돼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차이는 뭐냐? 우리가 TV를 보거나 네. 스마트폰을 보면 혹시 이번 주에 TV 보셨어요? 스마트폰 보셨어요? 이러면 내가 직접 보는 이제 행위가 있잖아요. 네. 내가 TV를 켰다든가 스마트폰을 이제 봤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딜로이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라디오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듣고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듣고 식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듣는데 사람들한테 라디오 들으셨어요 하면 이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일상 가운데 라디오가 스며들었었는데 네,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네. 내가 적극적으로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맞추고 듣질 않다 보니까 안 들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만.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 네. 오,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따지면 라디오의 가치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자동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 나라의 경우는 이런 게 더 심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2025년 가면 TV보다는 라디오 청취율이 더 많을 거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청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TV 청취율이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청률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2025년 가면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차량을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캐나다 이런 경우는 이런 현상이 뚜렷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를 탄다든가 차량으로 회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라디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지하철을 탄다면 상대적으로 또 라디오는 또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랑 계속 하셔야겠네요. 제가 늘 박병률 기자님한테 좀 매달리는 쪽이었는데 지금 트렌드를 좀 제가 들으니까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어깨가 으스해져도 될 것 같아요. 제 미래가 밝습니다. 네, 라디오의 네. 미래는 저의 미래니까요. 네. 네, 오늘 2019년 트렌드 전망 아주 재미있게 해주신 박병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